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1일 송영진의 8분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환영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이 직권남용과 이 거짓 보고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정말 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이 공포의 6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군 이래 이런 사법부 수장이 있었을까요? 자, 이 김명수는 이 취임식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취임, 그러니까 내 취임 자체가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이 그가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이었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김명수 법관 이 탄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성근 이 그 부장판사에 대한 이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당시 김명수는 이러한 법관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 여러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는 말을 하면서 국회에는 거짓 답변과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김명수는 사법부 6년 동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이 카르텔 인사의 편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등 추문이 6년간 이어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이 정치적인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1심 재판이 3년이 걸렸고, 또 문재인 이 청와대 울산 공작 선거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조차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김명수가 다시 한번 취임식 때 했던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진 중요하기입니다. 이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그냥 막는 것도 아니고요,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이러한 취임사를 합니다. 이게 2017년 문재인이가 취임한 이유죠. 2017년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이로부터 4년 후인 2021년 김명수 어땠을까요? 2021년 2월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었습니다.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에 김명수는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날은 이 김 대법원장의 취임사가 무색해진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는다고 했는데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하더니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정치권과 결탁을 한 거죠. 대법원의 독립성은 완전히 잃어버린 정말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요건이 안 된다면서 각하하면서 김명수는 완전히 체면을 구겨버렸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악마의 김명수에 대해서 검찰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사법농단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는 이 직권남용 또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를 지금 두고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소 시점이 관심사인데요. 이 검찰은 직권남용과 거짓 보고 이러한 혐의들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하겠다는 건데 이 기소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합니다.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하루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 2개월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자, 어쨌건 간에 이 퇴임 전에 이 사람을 기소를 하게 된다라면 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이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탄핵당했는데 이렇게 사법농단을 저지른 김명수가 현직 대법원장이 할 때 기소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자, 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현재 검찰 수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이 다수 판례를 참조를 하고 이 법리적인 검토까지 이미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제발 기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문서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죠. 뻔뻔하게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대화 녹취록에는 어떻게 임성근과의 대화 녹취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2020년 5월경입니다. 자,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장판사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대법원이 국회 눈치를 봅니까? 독립기관인데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이런 자식이 대법원장을 했다는 게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문제는 이 자식을 언제 기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이게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오는 9월 28일로 끝납니다.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9월 전에 기소한다라면 현직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10월 이후라고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퇴임 2호 기소로 뭐 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까지 수사해서 대통령을 구속 수사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국정농단 적폐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명수는 정치적인 게 아니죠. 허위공문서 작성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검찰 수사팀은 기소 마무리를 위해 당시 법원 행정처에 차장으로 이 국회 답변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당시 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은 이거 싸가지 없이 김명수 사람이거든요.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주 불응을 했어요. 이 카르텔들이 정말 이거 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입니다. 다들. 결국 검찰이 기소 시점을 언제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 국민들은요, 김명수가 반드시 이 기소되기를 바라고 또 그만큼의 이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김명수가 임기 중에 이게 기소가 되느냐, 임기 끝나고 나서 기소가 되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법부 6년 동안 이 최악의 단군 이래 최악의 사법부 6년을 이끌어왔던 김명수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